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소화기내과의 김강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환자분께서는 위암에 대해서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위암에 걸렸는가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환자 한 분을 경험했습니다. 32세 남자 환자인데 환자분의 내시경 소견을 보니까 아직 진행이 된 위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 자체가 3개월 전부터 나타났는데 체중도 줄어들고 빈뇨도 생기고 배 내에 딱딱한 종기를 만져지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암은 초기는 침묵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 같은 경한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위암의 증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증상이고 위암은 초기는 증상이 없다. 진행이 되어야만이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이 된 경우는 대부분은 보통 병기가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용종의 말은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를 전부 다 용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종의 경우는 염증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위암도 용종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염증성 용종, 가형성성 용종이라는 염증성 용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암검리사업이 하면 4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및 상부 위장관 조영성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에서 위암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아주 위가 깨끗한 사람이 있는 반면 위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꼭 자가에 봐서 보는 장산피화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변화가 없는 정상인 깨끗한 위를 가진 사람은 2년에 한 번이 충분합니다. 국가암검리 사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소견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변화가 있다든지 집안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전에 위 내시경상으로 위 선종이라든지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절제한 사람에서는 다른 부위에서 또 울퉁불퉁한 부위에서 위암이나 위선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2년 하게 되면 종종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내시경 검사를 할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암은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완전한 침묵은 아닙니다. 소화불량증, 그러고 식사 후에 속이 미시변한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생에서 이러한 증상이 한 번도 없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위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게 되면 위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되고 결국 음식을 기피하게 되겠죠. 소화가 안 되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 체중의 10% 이상, 제 같은 경우는 68kg 정도 나오는데 6, 7kg 이상의 몸무게 감소가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체중 감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된 위암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변 색깔이 새까맣게 나온다. 쉽게 말하면 위나 십이장내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가 나게 되면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약간 어지럽다든지 그런 증상, 그리고 배에 이전에는 이렇게 물렁물렁했지만 딱딱한 종괴가 똑같은 부위에서 만져진다면 그것은 위암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사이에 오목뼈가 있습니다. 오목뼈 사이에는 우리 금산독이한 딱딱한 뼈가 있는데 이것을 만지면 혹처럼 만져집니다. 이것은 계속 만져진다면 그거는 종양이 아니고 정상인도 같이 만져지는 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것이 만져진다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도 암이죠. 그래서 소화기암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병이 있다 없다는 존재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화기암은 조직 검사를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에 있는 조직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시경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그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최종 확진은 조직 검사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보는 이런 겸자가 있습니다. 겸자로 그 조직을 채취한 뒤에 현미경을 보는 병리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존재 진단, 위암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진단되게 되게 되면 우리 환자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위암으로 오시면 선생님 저 변기가 몇 개가 될까요? 합니다. 내시경상으로 변기를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상으로 아주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다면 조기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기암인 경우라도 위 바깥쪽에 우리가 말하는 전이, 림프절 전이, 실제로 림프절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가끔씩 모구리가 생기죠. 그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림프절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고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걸 보기 위한 변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위암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위암은 무조건 수술 치료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벽은 크게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4분의 1에 위치한 층에 위치한 경우를 우리가 수술한 결과를 거꾸로 돌이켜보니까 림프의 전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림프의 전이가 없는 군을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 선별된 경우에서는 최근에 내시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암을 일부 환자에서 모든 환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CT에서 림프의 전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말씀드린 림프의 전이 확률이 1, 2% 정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외에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는 저와 같은 소화기 내과 의사가 하는 것이고 외과 수술은 우리 외과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외과 수술 안 해준다고 가끔씩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화기 내과 의사는 내시경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내시경 치료는 폐를 개봉하는 것이 아니고 복강경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내시경과 똑같이 입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시경만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복강경 같은 경우는 결국 기구를 2개 이어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내시경 한 손만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테크닉상으로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내시경 치료의 테크닉 갖고 있는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내시경 절제를 가능하게 되고 절제하는 경우는 전신 마취가 아니고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여기 만약에 위라고 치면 우리가 보통 피부에 링겔이 세개되게 되면 이 피부가 퉁퉁 붓죠. 그와 같이 위 내에 생리식염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위를 부풀어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환자분한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해를 뜬다고 합니다. 그 같은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은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40분 정도 걸리게 되고 아주 크기가 큰 경우는 제가 10cm까지 뗀 경우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부터 식사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시경 치료한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를 받는 사람은 추후에 음식을 가릴 게 없습니다. 거의 정상인 위와 똑같은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 절제한 사람처럼 음식을 가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위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우리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이렇게 가는 약간 글라인더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위산을 통해서 흡수가 잘 된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음식 드실 때, 음식을 드실 때 약간 조심해서 너무 딱딱한 음식을 안 드시면 위를 통해서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가 없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를 4분의 3 잘라내도 괜찮을까요? 2분의 잘라내도 괜찮을까 많이 여쭤보는데 제 경험상 위를 다 잘라내는 거하고 위를 부분 절제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를 다 잘라내게 되면 위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음식을 좀 더 부드럽게 드셔야 되고 식사를 여러 번 해야 되지만 위가 좀 남아있는 경우는 3분의 1이 남아있든 4분의 1이 남아있든 5분의 1이 남아있든 그 퍼센테이지 되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남은 위에서 음식을 약간 절유를 하고 나서 위산도 어느 정도 분비되기 때문에 위를 부분 절제한 사람은 생각보다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에 살이 파였죠? 파인 게 시간이 다 아물죠? 그렇다고 우리 손은 못 씁니까?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약물 내시경 첫째 후에는 그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보통 깨끗하게 아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는 제가 송하고 똑같은 소견을 가지겠죠. 정상의 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위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너무 탄 음식,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다른 부위에 위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시소전하고 똑같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위에 조기암 같은 경우라도 병변이 너무 큰 경우, 그리고 가끔씩은 위기가 나가는 치구 부위에 위암이 생긴 경우는 우리가 시소하고 난 다음에 좁아지는 협착수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식사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시소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헬리코박터 균 참 웃긴 균입니다. 참 신기한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다들 아시다시피 TV에서 광고 많이 나오죠. 어떤 약으로서 선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쁜 세균이 있다. 그게 헬리코박터 균이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박사님이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되게 관심이 많은 균이고 참 신기한 균입니다. 보통 이 내에는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위산도가 4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균은 살 수가 없고 산내에서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 균은 그 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수한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균 자체는 보통은 저절로 생기지는 않고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된 경로는 대부분은 침이나 대변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을 잘 안 씻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 할머니가 음식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먹이죠. 그런 거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이 침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고 이 균이 감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이 위에 살면서 계속 염증을 유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걱정하는 위축성 위염, 위의 노화 현상, 그리고 위암의 전구입자인 장산폐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암의 85% 원인이 결국은 나이 때문에 있고 음식 때문에도 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리코박터 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는 게 좋겠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에 서구 경량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위암병원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인구를 대상해서 가급적이면 균이 감염된 환자라면 재긴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긴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 위암의 발생률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 역시 저를 포함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10년 정도의 장기간 추적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5, 6년 뒤에 나올 생각 예정인데, 어쨌든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사람이라면 재균 치료할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물론 70대가 넘어간 경우에서는 항체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해서 재균 치료할 수가 있고, 증상이 없다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로 상당히 많습니다. 재균 치료, 결국 균입니다. 우리 균은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사용하나요? 항생제죠. 역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 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을 먹습니까? 감기약 먹을 때도 항생제가 들어가고, 또 기관지염 전부 다 항생제가 들어가고, 축농증이 있을 때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죠. 그렇게 항생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균이 안 죽었습니다. 균이 쉽게 내성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보통 한 개 쓰면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2개나 3개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게 됩니다. 보통 치료 기간은 옛날에 일주일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약을 사용하더라도 균이 잘 안 죽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일에서 14일 정도 투여하게 되고, 그때 항생제 2개나 3개, 그리고 위산분비 억제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용법은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일에서 14일 정도 사용하게 되고, 보통 이렇게 치료하더라도 균이 100% 죽지는 않습니다. 균이 완전히 없을 확률은 85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6주 뒤에, 그때는 내시경 검사가 아니고 호기 검사가 있거든요. 호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균이 죽었으면 이걸로 치료가 끝나게 되고, 균이 죽지 않게 된다면 2차 또 다 항생제를 바꿔서 2차 재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감염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개인의 위생이었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기, 남들 먹던 거 안 먹기, 또 마스크 쓰고 기침을 피하기.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손 씻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이 술잔 돌리기, 또 음식 공개하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같은 접시를 쓰지 말고 개인위생 따로 나눠 쓰는 것이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짠 음식, 탄 음식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또 채소나 과일도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비타민C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위생을 가지는 것이 좋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에 내시경 검사를 처음 시행한다면 가급적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시행해서 균이 있다면 나이가 젊었을 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앞에서 제가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혀 인체에 본인 몸에 손상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것이 조기위암입니다. 그렇다면 조기암을 발견하려면 결국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무료로 40세 이상의 내시경 검사를 2년 간격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검사를 꼭 받으시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다면 그냥 결과 통보만 받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를 한 병원에 방문을 하십시오. 하게 되면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토대로 해서 본인께서 1년에 또는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히 집안이 위암 가족에 있는 경우에서는 좀 더 일찍 30대 정도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시경 검사를 할 때 꼭 물어보십시오. 혹시 저 내시경 검사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균이 있었습니까? 혹시 내시경 검사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는지요? 꼭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치료한다면 위암을 좀 더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암은 조기에만 발견되게 되면 위에 어떠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이 얘기했죠. 잘 먹고 잘 누우고 잘 싸자. 결국 잘 먹는 것이 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건강을 챙깁시다. 화이팅!